네, 여러분 박석순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가운 얼굴, 그리웠던 얼굴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의 그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어떻게? 뭐 저는 저거지요. 뭐 그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 당해가지고 예. 예선전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예선전에서 떨어져가지고 뭐 그렇게 피해가 많지는 않았지요. 근데 원래 그게 노름판에서는 2등하면 돈 제일 많이 든다고 저는 초장에 나가버려가지고. 근데 뭐 그동안에 좋았어요. 좋았는 게 뭔가면은 그 우리 고향에 가서 친척들한테 인사도 많이 하고 예. 또 서름에도 인사를 하고 이런 기회 아니면은 제가 또 언제 또 그런 인사를 하겠습니까? 인사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저는 사실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 지금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통당까지 오는데 그래도 적어도 여기도 보수 쪽에서 그래도 환경 전문가를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예. 환경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첨예한 분야인데. 예. 뭐 미세먼지, 먹는 수돗물, 뭐 기후변화, 4대강 문제 각종 그게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그랬죠. 이 당은 원래 환경 포기당이다. 예. 근데 이번에는 좀 포기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아니, 보니까 사실은 이 박 교수님은 비례로도 모시고 가야 되는 분인데 예. 아니 지역에 본인이 그래 지역까지 출마를 한 분을 안 모셔주면 어떡하노? 참. 왜? 예. 그 누가 출마한 거예요? 아이고 뭐 여러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 번 한국당에서는. 예, 한국당에서 뭐 후보가 한 8명인가 나왔지요. 그래.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뭐 대구 경북 쪽에 저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성을 한 30%를 채워야 되잖아요. 네. 후보를. 그래야지 뭐 흑역녀에도 여성 30%를 채워야지 채워서 뭐 돈도 받고 했잖아요. 네. 그 여기도 이제 여성하고 청년을 대구 경북 쪽에 많이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3선 이상을 자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마 경산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가점도 엄청나게 많았던 그 후보가 결국은 뭐 안 되고 했는데 뭐 어느 정도는 뭐 저는 뭐 학교에서 또다시 근데 그 고향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조국이 봐라. 예. 대학 교수가 왜 나오려고 그러느냐. 예. 그래서 나라가 너무 개파이라 가지고 네. 저라도 한번 나가보려고 전방에 총 들고 한번 나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만은 뭐 후방에서 그냥 책이나 보고 있어라. 후방에 책 보고 있는 거지. 자, 지금 오늘 책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 책매기보다도 예. 제가 오늘 이 중간에 내가 책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네.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 오늘 이야기가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예. 왜 생겼느냐 그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박 교수님 환경 전공이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관련이 있는 그렇죠. 모양이고. 환경 문제하고 다 그런 관련돼 모양이고. 있죠. 관련돼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그 지난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저 중앙일보에서 이제 4월 20일 날 지구의 날이라고 말입니다. 네. 여기에 반기문 지금 그 유엔 사무총장님하고 환경부 장관하고 같이 이제 대담을 했어요. 근데 저기 보면은 코로나는 초연결 사회가 가져온 생태계 교란의 결과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저기에 지금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있다. 그 여기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은 이 제대로 이런 말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바이러스 창궐 주기가 점점 빨라진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 빨라지거든요. 빨라지는데 여기에 이제 저 얘기를 감아 보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기후변화, 저분은 계속해서 기후변화, 안보 차원 얘기, 그 다음에 또, 뭐, 온실가스를 뭐, 디커플링 원전으로 해야 된다, 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과연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를 저분이 원래 저 유엔에 계실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녹색 성장한다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 저걸 보면은 저기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보면은 저거 하잖아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 기후변화가 완전히 사기다. 예. 토탈, 베리 익스펜시브 허 이런. 완전히
전부가 다 사기고 뭐 완전히 비싼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네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어떤 그 자문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제 자문을 받아가 하는데 리처드 린젠에 이분의 그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분이 뭔가 하면 MIT에 지금 은퇴했지요. 은퇴했는데 MIT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한번 보십시오. 그 MIT에도 유명한 교수뿐만 아니고 우리가 원래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잘 나가는 교수는 대학을 한 3번 옮긴다. 네. 그 저분이 원래가 뭔가 하면 저거 하잖아요. MIT 교수 되기 전에 하버드 교수, 프린스턴, 시카고 대학 예, 교수. 시카고, 예. 예. 그래 해가지고 지금 이 분야에 최고 유명한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 했는 말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 했는 말인데 뭔가 하면 The influence of mankind on climate. 이 말이 무슨 말이 이거예요. 기후가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트리비얼리 트루. 이 말은 뭐 하찮게 사실이다 이거예요. 예. 조금 이제 뭐 사소한 사실이다. 사소한 사실이다. 예. 하지만은 뉴메리칼리 인시그니피컨트하다. 수학적으로 전혀 지금 의미가 없다. 전혀 거의 저게 지금 계속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니면서 이제 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이 사람 했던 말이에요. 이게 우리 4대 강도 똑 이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when an issue become vital part of political agenda. 그게 다시 말해 가지고 어떠한 이슈가 네. 정치적으로 아주 활발한 그 정치적으로 어떤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면은 예. 그 케이스가 뭔가 하면 클라이밋과 같이 말이에요. 지금 된다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 then the political desired position 정치적으로 원하는 위치가 하나의 그 goal이 되고 become a goal rather than consequence of scientific knowledge. 그게 뭔가 과학적인 어떤 결과보다도 정치가 앞서 버리는 거죠. 네. 그 지금 현재 뭔가 하면 이게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결과가 뭔가 정치적인 정치 아젠다로 만들어 놨죠. 지금 똑같이 지금 4대 강이 절여된 거죠. 네. 4대 강이 어떤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걸 전혀 그걸 다 이거 묵살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우리 팀의 말이 맞다. 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지금 아직도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오셔가지고 뭐 자기가 할 것도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인 외교의 떡을 갖고 있는 분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환경 분야에 지금 기후변화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말이에요. 한번 올려봐요. 생태계 파괴는 저기가 더 많이 한 거예요. 이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좀 태양광 때문에 다 파괴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 한번 봐요. 이게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저런 이야기 나와요.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갖고 이게 결국 뭔가 하면은 생태계 파괴되는 것이 비례해서 나온다. 네. 근데 생태계 파괴 이분도 잘 모르는 게 지금 잘 사는 나라는 지금 숲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숲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 얘기는 뭐냐? 바로 지금 뭔가 생태계 파괴를 자꾸 해가지고 그렇다. 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온 이야기. 밑에 보면은 밑에 우리 저기 보면은 그죠.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하나의 결과이자 신자유주의의 실패다. 그리고 초이동성, 초연결성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에너지 자원을 쓰는 과정에 담보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결국은 뭔가 하면은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이 생태계 인위적 교란이 이루어진 가운데 초연결 사회의 흐름이 통해 가지고 이래 됐다. 이런 이야기. 초연결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네. 저 누구예요, 이 친구는? 근데 대학교 환경 클럽에 환경 동아리에 1학년 같은 얘기를 자기도 모르고 마구 찌꺼리고 있네. 초연결이 뭔지도 모르네. 저거를 이분이 이제 저런 얘기를 신문에서 좀 본 거죠. 근데 원래 저분이 도시계획 하는 사람. 맞아요. 신문에서 좀 본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찌꺼리고 있어. 신문에서 좀 보고 이제 떠들고 하는데 저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보면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저걸 봐요. 스페니시. 저게 지금 스페인 독감이잖아요. 스페인 독감 보면은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에 지금 5천만이 죽었어요. 네.
5천만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초연결 사회고 신자유주의 사회였나? 어? 그나마 이게 초연결 신자유주의 바람에 의료기술이 후진국까지 전파가 되고 예. 그렇죠, 그죠? 예.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네. 이번에 이렇게 이 코로나 때 죽는 사람이 적었지 5천만이 죽었어요, 저게. 네. 그러다가 이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다음에 잘 사는 나라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생태계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 미국도 지금 네. 엄청나게 숲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시아 플루 이 보면 아시안 플루 그다음에 홍콩 플루 보십시오. 그게 지금도 100만 넘게 죽었어요. 네. 스와인 플루, 저 아시안 플루도 저게 중국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네. 홍콩 플루도 그렇고 스와인 돼지 독감 이건 미국에서 네. 나는데 이런 식으로 죽었고 스페니시 플루도 보면은 그 당시에 봐요. 여기 보면은 일본에서 39만이 죽었어요. 브라질도 보면은 30만이 죽었고 아프리카의 가나도 10만, 인도네시아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150만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인도도 보면은 170만이. 아니 1,700만. 1,700만. 아유. 미국이 67만 5천이죠. 네. 캐나다도 5만 죽고 뭐 이렇게 엄청 죽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도 이게 뭔가 하면 이 사회가 초연결 사회가 아니었는데도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왜 그러면은 저게 지금 독감이 일어나고 있고 왜 지금 이 문제가 제가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잘못 알려진 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면 봅시다. 그래서 왜 그러냐. 바로 이게 지구 전자기장의 교란이라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우리는 지금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일부 이제 외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예. 이 우리 저거 있잖아요. 우리 N극, S극, 네. 우리 나침판 두면은 가르치는 게 있다고. 저게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이 있는데 저 자기장이 결국은 하는 것이 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코스믹 레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파를 이제 막아내는 건데 저것 때문에 저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원래 지구라는 것은 뭔가 하면 땅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정기적으로 말입니다. 그 위에 대기 위에 이제 플러스를 띠고 있고 그 위에 아이오노스페어를 가지고 전리층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전극의 어떤 그런 차이가 심할 때 비가 오고 이럴 때 번개가 치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는 끊임없이 전기가 있는 거죠. 네. 바로 여기 보면 이런 게 뭐죠? 아이오노스페어가 위로 이제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사람이 그 빈 공간에 살아가고 거기에도 끊임없이 이 저주파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생명체는 저 저주파의 공명을 이루면서 진화를 해온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제 저것이 깨지고 저기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올 때. 근데 인플루엔자가 뭐냐? 인플루엔자의 원래 저 어원이 저거랍니다. 인플루언스 오브 스타라는 거예요. 별에서의 어떤 영향. 옛날 사람들도 이게 갑자기 역병이 생기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운석이 떨어지고 말입니다. 그 지구 자체의 전자기장의 어떤 변화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 전자기장의 변화가 결국은 바이러스의 변종을 돌연변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거 주장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 제가 이 책에 아까 제가 인플럼 스타라는 게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인비지블 레인보라는 게 이걸 제가 이제 지난 한 2개월 동안 풀로 이거를 코로나 피신하면서 번역을 다 한 거예요. 그 인비지블 레인보우군요. 안 보이는 무지개. 예, 보이지 않는 무지개라는 그게 보이지 않는 무지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저런 무지개는 보이잖아요. 네. 그 밑에 있는 저주파들은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지구 생명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한테 질병도 일으키고 하는 그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 나오기 전에 나왔죠. 네. 그런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지금 역병 인플루엔자 문제예요.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입니까 저분은? 이분이 원래는 학부 때는 수학을 하고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이 아서
펄스텐버그 이 사람이 거기는 수학을 하고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의과대학 4학년 때 엑스레이 오버도즈 돼가지고 의과대학을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저널리스트 이쪽으로 이제 주로 과학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대단한 책을 이 사람이 쓴 거죠.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서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내용을 일부예요. 그 위에 나온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1889년에 파워라인 하모닉 레디에이션 비긴 이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봐요. 이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보면서 가르치니까 여기 보면은 밑에 그런 로고는 여기 나오잖아요. The power line age was ushered. 이게 뭐 도입됐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때 전력선이죠. 파워라인은. 예, 전력선. 이게 그 당시에 뭐냐 하면은 저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바로 뉴욕하고 발티모어인데 뉴욕의 이 당시에 보면은 중간에 이 전력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전력선이 지나가면서 저기에 어떤 일종의 이제 저주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때 뭔가 하면은 1889년에 인플루엔자가 한번 저 지역에 아주 심하게 돌았던 거죠. 그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 스페인 독감 이야기예요. 스페인 독감인데 여기 보면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제가 원문을 가져왔어요. 1918년에 라디오 시대가 시작이 됐네. 예, 시작되면서 그때 나온 게 바로 뭐냐? 스페인 독감이에요. 스페인 독감이 이제 그때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저주파하고 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게 사용됐던 게 이게 저거예요. 전파를 쏘는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폴슨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전부 다 이게 라디오를 이제 그때 제1차 세계대전 때 배를 어디로 가고 뭐 이런 전부 다 이게 명령이 있잖아요. 부대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군대에서 군대 명령하고 뭐 이러면서 보는데 보십시오. 이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 시작됐다.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미국이군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이게 시작. 네이비십. 예. 미국의 이 책에 나오는 그대로 내용인데 바로 뭔가 하면 전부 다 뭔가 하면 미국의 배에서 시작되고 부둣가에 있으면서 그중에 뭔가 하면은 그 미국의 해군 있잖아요. 해군 주둔지에 거기서 처음에 이제 그 했던 게 뭔가 하면은 네이발 레이디오 스쿨 앳 캠브리지 매사추세츠. 그쪽에서 지금 저기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저기서도 그 해군 라디오 학교에서 400명이 걸렸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저거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3월 달에는 아미 캠프스 오브 웨어 더 시그널 컵. 그 시그널 컵 저게 뭔가 하면은 무선 통신 하는데 통신 부대에서 다 간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캔사스에서 또 전부 다 저 부대예요. 부대에서 1127명 2900명 조지아에서 그걸 했는데 보시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이 얘기를 보면은 뭔가 하면은 있잖아요. 미국에 처음 시작된 게 뭐냐요? 동부 지역이에요. 동부 지역에 저게 매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이쪽에서 이제 그 라디오 통신을 보내면서 그 통신을 어디 주로 냈냐? 배에다가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참전하는 거기에서 이걸 보내면서 됐는데 스페인 독감이 왜 그러면 저게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 그러느냐? 그 당시에 저걸 한 거죠. 1차 세계대전 하면서 다른 데서는 다들 이걸 비밀로 했던 거죠. 사람 죽고 이런 것들을. 근데 스페인만 유일하게 중립국이라 가지고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스페인은 유일하게 자기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스페인 독감이 돼버린 거죠. 원래 미국 독감. 미국에서요. 미국 독감. 미국에서 결국은 이런 라디오 시대가 개막되면서 이게 나왔다는 게 바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레이더 시대가 어떻게 됐냐. 57년도에 이 레이더 에리아가 시작되면서 에이시안 팬데믹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저게 미국에 보면은 저게 말입니다. 그 소련하고 네. 그 사이에 뭔가면은 DEW9이라 해가지고 네. Distant Early Warning 원거리 조기 경보 라인들을 해놓고 봐요. 여기 보면은 저기에 레이더를 촘촘히 씌워왔던 거죠. 네. 미국에서 세 줄을 씌웠잖아요. 그 왜 씌웠느냐? 바로 저거예요. 그다음 이게 옛날에 그건데 저쪽에 뭔가 캐나다하고 북극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자기들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생각하지만 미국하고 러시아가 국경을 이루고 있는 거죠. 바다를 사이에 두고. 네. 그 국경에서 그 당시에 뭔가 하면은 지금 핵무기가 날라오고 뭐 이럴 때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에 저런 경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기에다가 뭐 했느냐. 이런 레이더를 촘촘히 얘기했는 거예요. 네. 촘촘히 하고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로 쏘니까 여기에 57년도에 이 팬데믹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네. 됐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홍콩 이거는 뭐냐? 위성 시대에 새틀라이트. 네. 68년도에 이제 이 새틀라이트 에리아가 시작됐는데 이때 뭔가 홍콩 독감이 시작됐고 근데 이 새틀라이트 이거는 뭔가 위성에서 저기 위성들이 이제 올라가 있죠. 네.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큰 영향은 그 에너지 자체는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쟤들이 저기 올라가서 네. 저게 뭔가 마그네토스페어 뭐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자기 이 청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지구의 자기장을 교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하고 이제 이 홍콩 독감 말고도 그 뒤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이게 뭐 큰 문제라는 거죠. 뭔가 하면은 하나는 바로 이제 와이어리스 에라. 이게 뭔가 와이어리스 에라가 뭔가 하면 1990년대에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 휴대폰을 쓰고 또 미국에 또 이게 하나 있어요. 이게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 뭐 활성 오로라 연구 프로그램이라 HAARP라 해가지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알라스카에 저게 있는 거죠. 네. 저기서 위에 있는 새틀라이트로 저걸 저주파 초저주파 이런 거를 쏘가지고 그 이게 뭐 잠수함까지 이걸 전파를 내려보내고 하면서 네. 지구의 엄청난 자기장을 흔들고 그 이후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무슨 뭐 저게 나와요.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 그 뭐 인플루엔자도 인플루엔자고 있잖아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벌떼 붕괴 현상이잖아요. 예. 벌떼 붕괴 현상 그뿐만 아니고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뭐 휴대폰 때문에 뭐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휴대폰도 휴대폰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저게 하얼 프로그램 때문에 벌떼 붕괴 현상뿐만 아니고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 비둘기를 미국에는 지금도 그걸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비둘기를 이용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했잖아요. 전서구. 예, 전서구. 예. 네, 전서구. 그 전서구 대회 이런 걸 지금도 하는 모양이라요. 그런데 저걸 입고 난 뒤에부터 이 비둘기를 장거리 그것도 몇천 마일을 비둘기를 보내는 거죠. 네. 미국에 만약에 무슨 뉴욕까지 아주 그 남부의 조지아 어느 도시에서 전서구를 보내면은 누가 빨리 오는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경마대회 하듯이 하는 모양이라요. 네. 근데 그 전서구 대회를 그 당시에 못 가나 하니까 다 사라져버려요. 비둘기들이 길을 못 찾는 못 찾는 거죠. 그 전서구 대회 이야기도 나와요. 그 저런 게 결국은 뭔가 하면 지구의 자기장, 전자기장을 다 흔들어 놓는 거지. 흔들어 놔가지고 그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무선 통신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11월 14일 날 옴니 포인트라는 게 저게 뭐냐. 바로 뉴욕에서 무선 통신을 시작한 거예요. 저게 휴대폰 처음 시작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뉴욕에서는 11월 14일 날 그때 저걸 했는데 뭐 하냐. 그때 벌써 인플루엔자가 말입니다. 10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왜냐하면은 11월 14일 날 이게 휴대폰을 처음 시작을 했지만은 그 전에 무슨 뭐 이게 안테나도 채우고 안테나에 이걸 실험도 하고 하면서 말입니다. 네. 그때 뭐 했느냐? 갑자기 보십시오. 뉴욕에 이 저쪽에 보면은 11월 달 저쪽에 보면은 휴대폰 쓰는데 사망률이 40몇 % 올랐지요. 네. 이게 다 이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내가 몇 가지만 여기 보십시오. 갑자기 저렇게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이 시카고도 보십시오. 여기 이런 식으로 쫙 올라갔잖아요. 네. 쫙 올라가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이 자료가 많아요. 보면은 뭐 미국의 LA 뭐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뭔가 하면은 휴대폰 시작하는 그때 갑자기 전부 대략다 보면 여기 저거예요.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병원이 넘쳐났다는 거죠. 독감으로.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저 변종이 사라지는지 해가지고 다시 사라지는 점점 이제 다시 회복되고 하는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왜 그러면 인플루엔자가 생기느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하면은 왜 그러면 인플루엔자가 생기는가 하면은 말입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흔히 지난번도 제가 휴대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오나이징은 뭔가 하면은 전이성 방사선이라 해가지고 지금 뭐 엑스레이라든지 감마레이 지금 원자 폭탄 같은 데 져서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 UV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이 나오고 그 밑에 나오는 것이 이게 지금 비전이성이라 해가지고 네. 라디오파, 마이크로웨이브파, 그 다음에 이제 초저주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주파수가 아주 떨어지고 파장이 긴 게 뭔가 하면은 저기 파워라인에서 전압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전선에서 고압선에서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FM 라디오 AM 뭐 쭉 나오고 하는데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우리 휴대폰에 쓰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저 마이크로웨이브예요. 그리고 또 난이오나이징 영역에 있는 예. 마이크로웨이브. 근데 저걸 이제 전파를 하는 사람들은 인체에 피해가 없고 생태계에 피해가 없다 그러는데 저게 에너지는 작지만은 말입니다. 네. 저게 이제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또 이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뭔가 하면은 그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그 껍질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 지금 저 자료를 보면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에요. 껍질은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안에 뭔가 하면은 저기 RNA 바이러스를 가지고 RNA가 좀 저렇게 들어있는데 이 RNA를 깨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 예 이게 전자파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데 저게 보면은 엑스레이라든지 뭐 가마레이 같은 거는 그냥 일으키죠. 자외선도 아주 세게 일으키고 우리가 오존층 파괴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존층에서 날아오는 이 자외선도 자외선 A, B, C가 있는데 A는 여기 내려와요. 네. B도 일부는 내려오지만 많이 커버가 되고 C 같은 것들은 그게 위에서 다 오존층에서 막아주죠. 그런데 C 같은 거는 그 적을 깨는 거죠. DNA의 구조를 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존층 파괴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 위에 있는 거는 아주 이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다 일으키죠. 근데 아래에 있는 저 라디오라든지 마이크로웨이브라든지 ELF 그러니까 아주 초저주파 같은 것들은 이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하는데 못 한다고 하는데 저게 껍질이 없고 프로텍션 하는 게 별로 없고 계속 때리니까 네. 이 돌연변이 생겨간다는 거죠. 저것 때문에 뭔가 하면 홍콩 독감, 스페인 독감, 라디오 시대의 개막 이런 것들이 예. 한다는 그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슬라이드를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어떤 이야기였는가 하면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느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한 지역에 저 코로나 나오는데 이 주장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5G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5G 개막을 했지요. 네. 5G를 쓰니까 저 5G가 돌아오면 말이에요. 안테나가 촘촘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저 5G가 쓰는 저 파장이 광대역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네.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은 지금 보십시오. 중국에는 지금 이게 13만 개 5G 안테나가 세워져 5G 있고 안테나가 있구나. 우한이 말입니다. 저 5G 안테나로 다 엄청나게 깔려 있는 모양이에요. 저기. 그래서 저기 뭐 주장 보십시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엠퍼러스 뉴 바이러스다. 저런 주장을 하고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에요. 토마스 코안. 이 사람이 이 주장을 하면서 이 책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번역했던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이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고 한데 근데 저거를 우리가 그냥 지금 저게 과학계에서 완전히 정설로 된 건 아니죠. 아니죠. 아직은 아니고 예. 그 제가 요 끝나고 나서 이제 네. 다시 한 말씀드려요. 그래서 미국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일부 주장이 있는데 미국도 보면은 여기 방송국에서 MBC 같은 데 보면은 5G가 코로나 바이러스 만들었느냐. 자기들도 보면 팩트 체크하고 이런 거예요. 하는데 지금까지의 상당히 많은 반론이 많아요. 디벙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말이다. 틀렸다. 틀렸다. 라는 거 하고 자기들끼리 논란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뭐 이 이야기는 전혀 어느 언론에서 나온 건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지금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볼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거는 거짓말 같고 지금 뭐 우한의 무슨 연구소에서 만들었다 뭐. 예. 근데 연구소에서 생화학 무기로 하려고 하다가 생화학 무기로 하려고 그러면은 뭐 탄저균 이런 걸 쓰지. 구태여 이게 배양도 쉽지 않은 걸 이걸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박쥐에서 나왔다 하는데 박쥐에서 바이러스가 있는데 네. 그 박쥐에서 나온 바이러스를 이게 변종이 돼야 되는 거죠. 박쥐 그 자체는 박쥐 그 자체가 있는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네. 이것이 변종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변종이 여러 형태라는 거죠. 이탈리아에서 네, 나오는 네. 바이러스하고 네. 이거 또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게 다 왜 그러냐. 결국은 제가 이렇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이 책에 뭐 상당히 방대한 이 책에 참고문으로만 한 150페이지 정도 돼요. 네.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과거부터 어떻게 됐는가를 쭉 보는데 물론 이게 어떤 인플루엔자만 이야기가 아니죠. 인플루엔자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인플루엔자 내용이 들어있어 가지고 제가 네. 여기 소개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5G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기는 하군요. 있죠. 그 있고 일부 방송국에서 이게 맞나 아니나 뭐 토론도 있고. 네, 영국에서도 이 얘기도 하고 영국 정부에서는 발표도 했는 것 같은데 영국 정부에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 뭐 논란은 있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주장이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생태계 파괴다 초연결 사회다 이런 거는 흔히 하는 얘기고 그리고 네. 실제로 반론도 많고 그런데 지구의 자기장을 전자기장이 이것이 흔들려 가지고 이게 생기고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생기잖아요. 아까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비슷하게 최근에 뭐 네. 지카 바이러스 각종 바이러스 생기잖아요. 네. 그 이유가 결국은 지구의 자기장이고 옛날에도 그러면 옛날에도 이게 역병이 있었다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역병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저기서 유성이 떨어진다든지 지구 자기장에 흔들리거든요. 지구 자기장이 흔들리니까 그때마다 이것이 생기고 최근에는 옛날에는 지구 자체가 어떻게 우주에서 그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흔들려 가지고 역병이 생겼지만은 지금은 인간이 이런 지금 너무 많은 걸 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일부 이제 그것도 보내고 제가 이제 원래 이게 지금 우리 전자파가 말입니다. 새로운 환경 문제예요. 새로운 환경 문제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책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전자파 침묵의 봄. 이거는 결국은 이 전자파 때문에 전자파가 새로운 환경 문제가 되면서 네. 그거에 대한 사례들 지금 자연 생태계에 어떻게 피해를 주고 네. 그다음에 벌떼 붕괴되는 것들 나무에 개미에 오만중 곤충이라든지 새에 피해 주고 또 인체에 피해 주는 거.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걸 이제 번역을 해 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렸죠. 작년에. 네. 이게 그거죠. 전자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인체에 네. 우리 와이파이 같은 것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회사 같은 데서 와이파이 라우터 가까운데 임산부를 안 친다든지 여성을 안 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그리고 또 휴대폰을 오래 쓰지 말고 하는 그런 전자파 환경성질환 이걸 사용하는 데 가고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이거를 이 책이 17년도 나왔는데 작년에 제가 이거를 보다가 워낙 이 책이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판권 계약을 했어요. 네.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선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공천 우리말로는 뭐로 번역이 됩니까? 우리말로 그냥 뭐 보이지 않는 무지개 무지개 이렇게 나옵니까? 예,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이지 않는 무지개. 근데 이게 워낙 방대해가지고요. 상권 하권으로 나눠야 될 것 같다는 거. Electricity and Life네요. 예, 그 전기와 생명의 역사지요. 네. 초기에 나왔던 건데 그 지금 아직 그 번역은 끝냈고 번역은 1차 번역 끝내고 이제 일부 그 보내고 그다음에 제목은 아직 안 예, 정했어요. 제목도 아직 하고 오늘 또 이분 저자하고 통화를 그 이메일 받았는데 이분이 지금 이 책을 지금 최근에 네. 몇 군데 이 업데이트를 했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곧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최근 버전으로 나오는 거지. 17년에 나왔는데 지금 2020년에 업데이트한 걸로 지금 새로가. 네. 예. 아주 내가 볼 때는 대단한 이 책인 것 같아.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 자기장과 관련된 문제다. 20세기에 와서 라디오 시대 이후에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잖아요. 예. 그는 왜 그런가? 그게 뭐 보니까 이제 습관, 그 이제 종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종이 이제 전파되다가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하나의 생명체라고 하지만은 호스트가 없으면은 못 살아남거든요. 네. 그 결국은 이제 이게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는데 그게 매개체가 중간에 다 차단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뭔가 하면 질병의 독감 같은 게 왜 이게 되는가 하면은 호스트가 결국은 죽어버리니까 네. 바이러스도 결국은 죽어버리잖아요. 스페인 독감도 그런 식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치사율이 과도하게 높은 바이러스는 생존 전략에 불리한 거죠. 불리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한 2주 동안 정체 없이 전파되니까 그게 이제 무섭고 그런데 이제 이런 뭐 마스크로 차단하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그 저 스페인 독감을 보면은 인류 문명이 말입니다. 네.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에 시작하던 우리 저 토론은 뭔가 하면은 인류 문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된다. 근데 인류 문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지구 자기장을 과거에는 지구가 흔들었지만은 네. 지금은 이제 이런 무선 통신으로 가지고 그게 이제 흔든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없던 그 저기에 말이야 주파수가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 내가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내가 다는 못하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저런 게 나와요. 왜 당뇨가 생기고 왜 이게 암이 생기고 왜 심장병으로 젊은 사람들이 빨리 죽게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무슨 뭐 치매 원리 이거 치매 원리도 나오고 말입니다. 침이 우리는 흔히 신경을 자극해서 그렇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침이 결국은 뭔가 하면 대기에 있는 전류를 신경까지 빨리 전달시킴으로 해가지고 치료되고 여러 가지 그러다가 뭐 저런 것도 나오죠. 이 책 보면 재밌는 게 우리가 그 저 날씨가 비가 온다 그러면은 며칠 전에 하루나 빨리 전에 할머니들 뭐 다리가 아프다 이거 있잖아요. 그 이유도 나온다고. 그 기후가 변하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지구의 지구의 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전체 인류의 한 30%는 그걸 느낀대. 그 여기 아마 이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해가지고 네. 앞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30%에 저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전자파의 과민증에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전자파 과민증에. 그렇겠지. 예민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구에 지금 전체 한 1억 명 정도가 전자파 과민증이 있다는 거예요. 잠이 잘 안 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대고 그런 정체들이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게 이제 그런 거. 이거 그래가지고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 장소도 만들고 하는 거네. 네. 앞으로 자주 좀 뵙겠습니다. 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나요? 제가 뭐 열심히 해가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박석순 교수님 모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뜻밖에도 이 지구 자기장 또 전자기파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재밌는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도 관심 좀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 저는 이거 근데 한 가지 제 주장은 아닙니다. 제 주장은 아니고 제가 이런 소개가 있고 퍼스텐버그라는 사람이 아서 퍼스텐버그, 예. The Invisible Rainbow,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지개. 예. 이때 레인보우 자체가 뭐 그런 전자 파가 만들어내는 모양이죠. 전자 이게 그 보이는 무지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고 빛보다 그 아래 단계의 파들이 못 보니까 그렇군요. 못 보지만은 우리한테 다 느끼는 있다 이거죠. 예. 네. 네, 박 교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